어느새 5,000피를 넘어 6,000피까지 도달한 국내 증시입니다. 강세장 함께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의 시장, 오늘의 변화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오늘 YG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6,000피 진짜 빨리 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5,000피를 5에서 6,000피 오는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7일에 5,000피를 돌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제 25일이니까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됐는데 6,000피로 오늘 도달했네요. 네. 근데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 건 외국인 수급이 좀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째 지금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반도체. 일단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0 안착했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최근 한 5거래일째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불안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혹시 차익성 매물 출회가 일어날 수 있을지 최근에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받쳐주고 있는 건 기관의 단기 수급인데 이 수급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재료를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소화할까가 제일 궁금해요. 방향성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늘 기로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만 하더라도 6,000피를 돌파한 이제 지수였는데 오후 들어서 아직까지 이것을 좀 다시 말아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정확히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분기 실적이 대략 한 65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한 1.5달러 정도를 기준점으로 현재 지금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반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게 기관인데 기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의 ETF 자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의 ETF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또 밀리면 산다라는 개인 수급들도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전자가 1차적인 목표가인 20만 원을 도달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0만 원을 도달했죠. 여기서 그럼 갈 길은 뭔가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가를 어제 SK증권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낸 게 30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6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지금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 놓은 상태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SK증권 리포트를 한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 목표가에만 눈이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2028년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꺾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은 의견이고 아직 2028년이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모르는 얘기죠.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외치고 있을 때 가장 세게 목표가를 제시했던 증권사에서 향후 3년 뒤에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그러한 숫자를 제시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감안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려할 바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너무 추격 매수는 조금 여기서는 한 템포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소화해내야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후반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MTN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안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각각 20만 원과 100만 원에 대한 안착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19만 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만 원 정도까지의 1차 조정은 염두에 두시고 거기 정도 온다라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9만 원, SK하이닉스는 90만 원까지의 어떤 하방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기회로 매수 포인트로 삼아보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까지 이 반도체 수톱이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증권가가 제시한 목표가까지 다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 한 5% 정도 조정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저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1분기 실적도 4월 달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미터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달이 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흐름들을 나타낸다라면 4월, 5월 달에 시세를 한 번 더 분출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속도가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본다라면 천천히 가겠죠. 어찌됐든 저는 갈 것으로 봅니다. 갈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부터는 빠르게 달려왔다라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m를 뛰고 나면 숨을 좀 고르야죠. 숨을 좀 고르고는 기간이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다. 속도적인 부분에서의 반도체 투톱의 흐름 짚어주셨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이 잘 나가다 보니까 사실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쪽이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그렇죠. 소부장 하나씩 뜯어볼 텐데 일단 기판 쪽 오늘 리포트 잘 나왔습니다. TLB하고 심텍 오늘 리포트 꽤나 나오는데 그 목표가가 막 시원하게 높진 않아요. 증권가에서 TLB 목표가 하향한 곳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실적 개선은 계속 좋을 거다. 지금 갖고 있는 실적의 성장성 대비 너무 저평가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기판은 사실 작년에 제일 좋았다가 네. 지금 좀 오래 쉬었거든요. 이제 다시 갈 때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삼성 전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SK증권의 그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HBM만 AI가 아니라 랜드, D램도 다 AI다. 맞아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은 뭐죠? 기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기판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부터 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소부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작년에 올랐다가 또 쉼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눈이 지금 계속 고정돼 있으실 거예요. 20만 원 유지하느냐, 100만 원 유지하느냐 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이럴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의 접근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하나비전이 재팟을 터뜨렸죠.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관심이 뜨거워졌을 때는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그리고 AI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믿으신다라면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기판 관련주들을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고민이 깊습니다. 이게 뭐 어떤 한 테마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소재도 좋고 장비도 좋고 말씀 주신 낸드도 이제 AI다라고 하면서 낸드 관련주 치고 올라오죠. 어제는 마이크론 관련주까지 시세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소부장 골라보는 그 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두고 소부장은 선별을 해야 돼요? 탑픽 있어요? 일단 지금 어제 하나비전의 이제 얘기들을 보면 한미반도체가 결코 악재는 아니죠. 한미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 향이고 하나비전은 이제 삼성전자 향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고요. 오늘 이스페타시스도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TC본도와 관련된 주식들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출발점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쪽도 좋고 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좋죠. 네. 우리가 이제 OLED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이 OLED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지고 있으니까 대형주들은 그렇게 선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쉽게 달려들지 못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주가를 여기서 이제 조금 자지기를 들어간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 삼성전기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와, 그렇기 정말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현재 관심을 보자. 지금은 움츠리신 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성향상 그렇게 너무 공격적이지는 않는데 지금은 다소 조금 약간의 그 대신 항상 로스코스는 거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과감한 투자가 수익을 내는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원전이고요. 지금 원전에서 사실 두산 에너빌보다는 건설주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현대건설 10% 급등하면서 15만 원 안착하고요. 대우건설도 최근에 정말 강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건설주 경기가 좋지 않아서 네. 건설에 대한 사실
사실 분위기가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원전 해외 수주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접근 매력도도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현대건설이 차트를 보면 아찔하죠. 정말 이제 고공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현대건설 지난주 리포트를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추격 매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설계 인력 대비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수행하는 그 원전이 한 25개 되는데 다 수행 못하니까 현대건설의 설계 인력과 같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뭐 시공 쪽에 있어서의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설계 이런 쪽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삼성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데 가운데 보시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설계에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과거에 시공을 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SMR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계 이제 시공 부분에 있어서 과거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많은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오늘 한국전력도 올라가고 두해빌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건설사들이 각각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현재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 안 알려졌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신다라면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찾아보신 겁니다. 이번 달에 충분히 리포트에서 다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 꼼꼼히 잘 체크하신다라면 건설주들의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모멘텀이 또 살아있다. 사실 많이 올라서 불안했는데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보시고요. 전력 설비로 넘어가 보자면 변압기 3사가 최근에 신고가 터치하면서 랠리를 보이다가 이제는 중소형 전선주 단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계양전기, 가온전선, 일진전기 올라갔는데 가온전선은 AI 쪽 모멘텀이 따로 또 붙은 것도 있고요. 다만 지금 중소형 단으로 수급이 확산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변압기 3사만 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가 그 보통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근데 참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를 사든 하나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변압기와 전선 중에 뭐가 좋아라고 한다면 둘 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 다 필요하잖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다릅니다. 또 움직임도 다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꾸준히 우상하지만 좀 약하죠. 근데 이제 오늘 전선주들이 팍팍팍 치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만약에 고객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라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10%,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한전선이라든지 전선주들 한 10%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선주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각각 다른 모멘텀으로 다른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먼저 들어가야 될 건 뭐죠? 변압기가 먼저 들어가고 전선이 들어가고 이런 순서지만 지금은 다 같이 움직이고 때로는 어떤 것이 앞서고 때로는 어떤 것들이 천천히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두 개를 다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선도 좋고 변압기도 좋아서 비중을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변압기는 워낙에 모멘텀이 좋지만 전선주도 꼭 필요한 섹터여서요. 두 섹터 전부 다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다음은 풍력과 SOFC인데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풍력 같은 신재생단이 사실 2월 달부터 좀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 SK 이터닉스 필두로 최근에는 풍력에서는 CS 윈드 그리고 SOFC 쪽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횡보를 끝내고 이제 다시 정고점을 뚫으러 가는 건가 궁금해요. 오늘 이 신재생 종목들이 강세를 갖고 가는 이유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거죠? 신재생 관련주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은 빨라야 2030년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대안으로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우리가 신재생 관련 기자재를 미국이 일단 거부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기업의 수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솔루션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신재생이 우주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먼 미래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신재생도 지금 하나의 테마가 형성된 것 같아요. AI 테마가 워낙 강력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 저렇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걸 다 뭘로 채워야 돼?
전력으로 채워 넣어야 돼. 지금 원전이 당장 돼? 아닙니다. 원전은 조금 있어야 돼. 그러면 신재생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지.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순환매가 지금 AI 쪽에서 다 도는데 AI 반도체는 아직까지 후공정 이제 소부장까지 간지는 않지만 전력 인프라는 제가 MT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진정한 청바지다. 이제 진정한 2026년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청바지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신재생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AI 인프라 매력도로서 이 수소와 풍력이 움직인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 계속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 기아차가 오늘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보다 지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하는 건지 궁금한데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서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 수소 인프라 이슈도 있고 뭐 기아가 차량을 많이 팔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피지컬 AI 그 젠슨항이 그 현대차에 GPU 5만 장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다 자율주행하고 로봇으로 들어간다던데 그래서 오늘 뭐 다 올라가거든요. 현대차 네. 그룹주 안에서 이 재료들을 지금 다 안고 추가적인 어떤 추세를 더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인 건가요? 이게 다 이제 들어가는데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라고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젠슨항의 GPU 5만 장으로 보면 현대 오토웨버를 봐야 되겠죠. 현대 오토웨버는 현재 지금 주가가 따라가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판매 실적으로 놓고 보면 기아는 직전 고점을 뚫어줬어요.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 추격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일 애매한 게 현대차예요. 의외로 현대차입니다. 왜 현대차가 의외로 애매하냐면 직전 고점에서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뚫어주기가 뚫느냐 안 뚫느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해서 직전 고점 뚫어줄 때까지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저는 오히려 기아 쪽이 좋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왜냐하면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현대차 차트를 보면 조금 남았어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뚫어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과연 직전 고점을 뚫어주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국 기아는 실적으로 가죠. 현대차는 아직까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장주는 현대차가 맞습니다만 참 지금 시점에서 둘 중에 뭘 사야 돼라고 고객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확연하게 대답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다라고. 기아가 좀 더 기대 수익이 높은 거예요? 높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보선 다이나믹스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성향이 좀 다른 주식이 돼버렸다. 이렇게 설명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현대 기아 고민하시는 분들 기아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챙겨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부품단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현대차 그룹주들 다 강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쪽이에요? 아무래도 페이스메이커는 현대 오토웨버가 되겠죠. 현대 오토웨버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대 오토웨버는 어떨 때 튀죠? 일단 GPU 얘기만 나오면 튑니다. 네. GPU 얘기만 나오면 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를 바꾸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현대오토웨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대오토웨버 오늘 거래도 많이 실렸네요.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랠리 나올지 자동차단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이슈를 사실 그동안 2월 달에 미리미리 반영을 시켰던 건지 그렇죠.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나서의 지주사라든지 중권주 종목들의 플레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는 각각 개별 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 3차 상법 개정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거고 신규로 취득한 것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CEO라면 지금 당장 소각할까요?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소각할까요? 저라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소각하겠습니다. 그게 주가를 올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가가 소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고점이에요. 올랐어요. 여기서 네. 소각을 하면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각기전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드를 아껴놓는 거군요. 아껴놓는 거죠. 이 카드는 1년 내에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올 증시가 상고 하반기 때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올린 상태에서 굳이 이 카드를 쓰겠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과연 적용될 것이 바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더군다나 증권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은 조금 약간의 쉬어가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좀 중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좀 중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쉬어갈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투자 대응해 보시죠.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